자영업자를 대표해서 정부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에서 충분히 그 효과를 봤는데 정부나 여당은 왜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정작 수혜 당사자를 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선별 지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연결합니다. 방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기홍입니다. 예, 회장님 현재 천안에서 문구점 운영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로 장사 좀 어떻습니까? 이 재확산 이후가 그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 또 주점 하시는 예. 분들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예 그 셔터를 내리고 계신 분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개점 휴업 상태고요. 아예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또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가 연장돼서 더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종들은 아주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아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어려움은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과중돼서 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산시킨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 폭탄은 억울하게 왜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2차 재난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 자영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선별 지급보다는 전부 다 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전 국민에게 줄 때 20-30만 원 정도 받는 것보다 한 돈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급을 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경험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100만 원을 주게 되면 우리가 직접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 임대료를 준다든지 공과금 밀린 걸 낸다든지 또는 직원 급여를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데 쓰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쓰여지고 말기 때문에 소비 유발 효과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전 국민을 골고루 다 주다 보니까 또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으로 3개월 이내에 쓰게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같은 못 쓰게 하다 보니까 골목에서 쓰게 되죠. 그러면 100만 원 우리가 직접 지원받는 것보다도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2-3달 정도의 임대료를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죠. 1차 때 해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든 사람들한테 100만 원 주면은 도움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 받고 임대료나 공과금 내버리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소비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선순환 시키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게 낫다고 자영업자들이 판단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때 경험을 못했다면 이렇게 체감하지 못했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1차 재난금 지원 때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동의하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여론도 60%가 넘게 전체를 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왜 굳이 선별적 지급을 하려고 하는지 선별적 지급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다수 모든 국민들의 골고루 줘서 그것이 소비가 일어나고 골목에 쓰여지게 하고 지역에 쓰여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상인들 중에는 추석 대목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추석 전에 전 국민한테 돈을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걸로 지급하게 되면 한 번에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걸 테고. 당연하죠. 선별 지급하다 보면 또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그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정부나 좀 해보셨습니까? 건의라거나. 지난 2일 날인가요? 이낙연 당대표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이런 취지의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때 이낙연 대표 반응이 어땠어요?
대표님께서도 그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으셨고요. 그 받는 자영업자들이 아니다 100%를 다 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게 아마 이 안을 밀어붙일 생각인 모양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기조를 보면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했을 때 아까 예. 분명히 회장님께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주위에 같이 장사하시거나 뭐 이야기 듣는 자영업자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근데 우리 단체는 여러 업종이 같이 이제 연합회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여러 상인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제 예.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대목 같은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대목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 골목 예. 같은 데도 뭐 편의점이나 작은 가게들, 카페 이런 데들도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 다시 경기가 여기 활성화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다. 식당들 역시도 같은 주장을 했었고요. 회장님 가게는 어땠습니까? 저희도 작년 대비해서 5월달 이후에 7월 한 중순까지는 작년 대비 한 30% 정도는 매출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까?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5, 6, 7월 달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중순 지나가니까 도로 이제 환원이 더 어려워졌는데 예. 안타깝게도 8.15 광복구 집회 이후에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반토막 나서 다들 걱정이고 태산 같습니다. 걱정. 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러면은 정 안 되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이라도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세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선별적 또는 어려운 사람들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별하다 보면 추석 이전에 집행되기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이 어려운 시 추석을 우리가 견디게 하려면 30만 원, 50만 원 줄 걸 작은 돈이라도 우선적으로 전 국민에게 작게라도 지역화폐로 뿌려줘서 일단 숨통은 트게 하시고 예.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대로 그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영업을 정지당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자영업자 중에. 예. 이런 걸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래도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회장님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정부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뭐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예.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에서 충분히 그 효과를 봤는데 정부나 여당은 왜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려고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네. 쉽고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빨리 돌아가지 않고 집행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하게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추석 전에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